장현재의 마감 브리핑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발목 잡은 유가입니다. 4월 첫 거래일 시장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드디어 박스피 탈출하나 싶었는데 지수의 발목을 잡은 건 국제 유가였죠.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하방 압력이 커졌고 양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내리고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코스피 5거래일 만에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0.18% 내려서 2,470선에 장을 마쳤고 코스닥은 0.88% 올라서 854선,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었는데 코스피에서는 반도체주가 내리고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주가 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환율을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유가가 급등하자 환율이 올랐고 환율 급등이 또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 14원 60전 오른 1,316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죠. 환율이 이렇게 급등한 건 오펙 플러스가 기습 감산을 발표하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급등했는데 향후에 유가가 추가로 오르고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부각됐기 때문인데요. 유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당분간 환율 변동성도 클 수 있겠습니다. 환율 급등은 외국인 수급에 비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 1,551억 원 순매도, 그리고 기관도 3,418억 원 팔아치웠는데 외국인과 기관, 포스코홀딩스와 SK하이닉스 순매도 규모가 컸고요. 지금 보시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4,786억 원 매수했는데 포스코홀딩스와 SK하이닉스를 포트폴리오에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수 우위였습니다. 개인이 1,002억 원, 외국인이 91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896억 원 매도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코스닥 지수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개인은 이날도 LNF와 에코프로 등 2차전지 관련주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 보시죠. 코스피 시총 10위권 종목 내에서 반도체주는 빠지고 2차전지주는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1% 넘게 동반 하락했죠. 삼성전자가 1.41% 하락해 63,100원, SK하이닉스가 1.58% 빠져 87,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27% 하락해서 종가 77만 8천원이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까지 올랐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0.34%, 삼성 SDI가 1.36% 오름세였습니다. 미국 IRA 세부 지침이 발표된 이후에 업황 기대감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주만 뚜렷하게 나가는 모습이었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LNF 모두 상승을 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3.34% 올라 23만 2천 원, 에코프로가 0.2% 올라 종가 49만 9,500원이었고요. LNF가 이날도 4.63% 올라서 종가는 32만 8천 원이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 셀트리온 제약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업종별로 보면 업황 회복 기대감이 큰 철강주가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올랐고요. K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격 협의체 출범 소식에 우주항공과 국방 쪽도 2%가량 올랐습니다. 또 시멘트 물량 부족 소식에 건축 자재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2차 전지주 내에서는 소재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는 2차 전지주가 또 한 번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죠.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미국의 인플레이션, IRA 세부 지침 발표로 2차 전지 테마가 더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은 앞으로 6월쯤에 발표될 생산 세액공제 세부 지침 발표를 주시하면서 이제 중국 업체와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소외받은 업체로도 상승세가 확산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주목을 받는 게 바로 소재 회사겠죠. IRA 법안에서 양극과 음극화 물질이 광물로 분류되면서 국내에서 생산을 해도 IRA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지난달에 정리했던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입니다. 양극재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LNF,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음극재에서는 포스코케미칼이 해당을 하고요. 다음으로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되는 전해액과 분리막 업체도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이쪽은 중국 의존도가 지금은 높은데 IRA에서 중국산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를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 업체들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관련주로는 전해질에서는 동화기업과 솔브레인, 분리막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되죠.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실적 개선이 전망되거나 업황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자동차 부문입니다. 부진한 수출 상황 속에서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동차 쪽이죠. 어제 현대차 미국 판매 법인이 지난 3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한 7만 5,404대를 판매했다고 밝혔죠. 기아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19.8% 늘어난 7만 1,294대를 팔면서 이 현대차 그룹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에도 호실적이 예상된다는 증권가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선 소비 불확실성과 제한적인 생산 회복 속에서 실적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재고인데요. 전 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산업 평균 대비해서 기아와 현대차가 낮은 재고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장으로 넘겨서 현대차 그룹이 2023년 합산 전년 동기 대비해서 9.8%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교보증권은 2023년 생산량이 전년 대비 2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본격적으로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을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교보증권에서는 현대차 1분기 매출액이 35조 8,67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조 7,730억 원으로 컨센서스 대비해서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동차와 더불어서 최근에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쪽이 저비용항공사 바로 LCC입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지난해 1분기 78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영업이익 533억 원을 거둬서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TA항공 역시 지난 1분기에는 390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영업이익 286억 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에어 같은 경우에 지난해 4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데다 올해 1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 2월 국제선 여객수가 400만 명을 넘었는데 이제 일본과 동남아 여행객이 늘면서 제주와 TA항공 탑승률이 무려 95%를 훌쩍 넘은 상황이고요. 항공권 가격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비해서 상승한 것도 LCC 업황 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분기에는 중국 노선 확대도 예고돼 있어서 실적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국내 증시 개장도 머니쇼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